이제 옷을 입은 사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거 이제. 네, 카메라가 이제 고층 빌딩 바깥으로 천천히 줌아웃을 하고요. 이제 현대 도시에서 석양이 지면서 영상이 끝나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글로 진짜 영화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아마 곧 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오늘은 AI 생성 모델 특집인데요. 베르타시움 아시죠? 베르타시움의 한국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AI 모델 전공 중이신 권민기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반갑으니까 일단 박수 네.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성 모델 특집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안 될까 정말 재밌게 많이 보고 있고 팬이어가지고 연락해서 한번 생성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해봤는데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달과학 팬이신데 안달공학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AI 모델 뭐 이제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되었는데 지금 음. 가장 이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생성 모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 생성 모델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 생성 모델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생성 모델 중에서도 밑에 적혀져 있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어떤 하나의 작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시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2020년 6월에 DDPM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왔는데 이 논문이 일종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진짜 사람들의 사진 같은 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진이고요. 이제 현실감 있는 이런 사진을 컴퓨터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어떤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요 조그만한 이런 사진들 보시면은 되게 막 개구리 같은 것도 있고 배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되게 다양한 사진들 조그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오픈 AI에서 글라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글라이드란 모델이 이 DDPM에서 제안한 이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만든 생성 모델인데요.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글자를 넣어놨는데 계산기를 쓰고 있는 고슴도치라는 이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당시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생성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연구실에서 이런 친구들 사람이랑 조그만 애들이랑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오픈 AI에서 이런 거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면서 되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좌절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미드전이나 뭐 달리나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불과 1년 전에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딱 1년 전, 2021년 12월에 처음 딱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2년 4월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달리투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반짝이는 화학 물질을 섞는 미친 과학자 팬더라는 이런 사람한테 글이라고 해도 사실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엄청 사실적이면서도 그럴듯하게 사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막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테디베어 사진. 사실 저런 사진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직접 찍으려고 해도 저렇게 테디베어 세워놓기 힘들 것 같은데 저런 그러네요. 거를 컴퓨터가 만들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5월에 달리2를 대적할 수 있는 이제 구글에서 이매진이라는 친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좀 더 잘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작은 보물 상자를 들고 있는 나무 늘보인데 상자에는 밝은 금색 광채가 있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2022년 6월에 등장을 했죠.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용어는 이제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생성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 엄청 잘 돼서 유명해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한데요. 달리2나 이매진이나 이런 친구들은 오픈 AI랑 구글에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잘 소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접근을 못 했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코드 공개를 직접 하고 학습된 결과물들을 이제 인터넷 세상에 공개를 해줌으로써 이후에 많은 기술적 발전들이 좀 생겨났죠. 그래서 2020년 6월에 DDPM이라는 어떤 디퓨전 모델의 시작이 있었는데 2년 뒤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주면은 이런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더 지났죠.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9개월 동안에 과연 얼만큼 발전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이 EDFI라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이 텍스트를 주면은
보시면은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잘 생성을 해내는데요. 근데 문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갈색 부분에 레빗 메이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토끼 마술사를 갈색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제 파이어볼이라는 파란색 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즈라는 구름을 뜻하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있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그려놓은 대로 오른쪽에 그대로 위치에 맞춰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글은 맨 위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대로 엄청나게 잘 그려져 있는 디지털 아트인데, 이제 토끼 마법사가 구름 위에 서서 파이어볼을 캐스팅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시로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람쥐 둘이 권투를 하고 있는 거를 어느 곳에 어떤 다람쥐가 있고 어디에 어떤 다람쥐가 있는지 빨간색 글러브, 파란색 글러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이 요즘에 좀 더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어도비의 그 포토샵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하지 않고 컴퓨터가 직접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인풋 이미지라고 해서 입력 이미지인데요. 과일이 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디프 에딧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배로 바꿔달라라고 컴퓨터에게 말을 하면 배로 싹 바뀌게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미지를 다 전체를 바꾸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술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스파이더맨을 금 로봇 사진이나 나무 로봇 사진 또는 모래 조각상 사진처럼 텍스트로 어떻게 바꿔달라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절에 있는 금불상이나 나무 조각상, 은색 로봇 사진처럼 이제 글을 넣어주면은 해당 글에 맞게 이미지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 생성은 어디에 뭘 생성하는지 이제 조절하고 싶은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거를 좀 해결해준 글리겐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네모네모나게 이제 박스를 쳐서 어디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알려준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입력으로는 저런 캔버스 위에 어떤 영역을 표시를 하고 각 컬러에 해당하는 걸 텍스트로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밑에 있는 이 캡션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뭘 만들어 달라라는 글인 거고, 그 글에 더불어서 그라운디드 텍스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색깔로 된 글들을 이제 어떤 위치에 뭘 만들어 달라까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 바이 이그젬플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녀석은 원래 사진의 일부를 이렇게 지우고 그 지운 영역에다가 뭘 만들고 싶은지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사진에 맞춰서 컴퓨터가 새로운 사진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정색 강아지가 빨간색 버스켓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싹 지우고 호랑이 사진을 넣어주니까 버스켓 위에 호랑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새나 판다 같은 것도 이제 사진으로 알려주면 그 사진 속에 있는 무언가 물체를 이제 컴퓨터가 직접 알아서 적절하게 넣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포토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와도 또 저런 사진만 보고 합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일 텐데, 이제 컴퓨터는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 드림부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아신다 하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몇 장을 조금 컴퓨터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인풋 이미지에 있는 이 강아지 4장에서 5장, 많으면은 뭐 7장, 8장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사진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습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텍스트를 주면은 그 텍스트와 이 학습된 물체가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나오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이제 새롭게 학습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는 이 드림부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신에 이 모델을 전체를 다 학습을 시킵니다. 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은 다른 거는 못 만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커스텀 디퓨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전체를 학습을 안 하고 네트워크가 알 수 있도록 단어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포토 오브 V 스타 덕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4장에 저 검정색 강아지 사진을 줬는데, 저 강아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새롭게 V스타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저 V스타라는 단어를 문장에 넣게 되면은 V스타라는 게 저 강아지구나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알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 커스텀 디퓨전이라는 친구는 이제 모델을 전체를 학습을 안 하고 단어와 함께 키컬이라고 하는 조금의 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V스타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에 있는 저 문게이트라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컨셉을 알려주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재밌죠. 자기네 집 강아지 사진 이렇게 4-5개 찍어가지고 어떤 특정 단어,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뽀삐면은 얘는 뽀삐야라고 알려주면 이제 뽀삐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를 생성은 잘 하는 건 알겠어요. 네,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당연하겠지만 이미지 다음에는 비디오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람들은 이 영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DDPM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 DDPM 만들고 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바로 이제 비디오를 건들더라고요. 텍스트를 주면은 비디오가 나오도록 하는 아주 초창기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매진이라고 했던 그 구글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가지고 비디오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다가 대나무를 먹고 있는 영상 뭐 이렇게 하면은 대나무를 먹고 있죠. 테디베어가 막 뉴욕시티를 걸어 다니게 하고 고양이도 막 뛰어오르고 아직은 근데 조금 뭔가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메타에서도 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리서치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똑같이 텍스트를 줬을 때 어떤 영상이 나오도록 좀 만든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동영상이 다 텍스트 기반의 생성된 동영상입니다. 엄청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말이 물 마시고 있는 것도 뭐 옛날 한 1900년대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은 믿을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게 그냥 AI가 알아서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아예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음. 부분들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런 친구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좀 거대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영상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처럼 이제 대학교에서 조그만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매직 비디오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드림 믹스라는 친구는 텍스트를 가지고 주어진 영상의 일부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컨셉을 알려줘서 학습도 할 수 있고 사진 한 장을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약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텍스트만 주면은 다 비디오가 될 수 있고 이미지를 주면은 비디오가 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거 보면 듭니다. 좀 많이 무섭죠. 그냥 실제 하지 않는 건데 마치 촬영된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좀 그쵸. 놀라우면서 무서운 부분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원리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음.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게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넌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안달공학에서도 다룬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도 나오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고 스타일을 바꾸고 동영상의 스타일을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딱 만드는 비디오 투 비디오라고 하죠. 영상도 기깔나게 만들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었던 그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고 공개하고 이러면서 쌓아 올린 어떤 기술력이 있고 투자도 엄청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아주 퀄리티 좋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게 더 나아가가지고 3D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3D를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3D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3차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이제 드림 퓨전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결과물인데 되게 신기하죠. 지금 보면은 막 바나나가 책상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문헌지 오징어인지 같은 게 피아노 치고 있기도 하고 저런 신기한 것들을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동영상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3D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축을 바꿔서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쵸.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어떤 게 게임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 캐릭터들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요게 API화 돼가지고 게임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뽑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확장이 된다라면은. 그쵸. 그게 아마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이지 않을까. 네, 이 친구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친구인데, 엔비디아도 이제 저희가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그래픽카드 다 엔비디아 거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매직 3D라는 친구는 만드는 걸 떠나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편집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 3D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4D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센세이션한데 이제 3D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웰시코기가 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강아지를 볼 수 있고 근데 저 친구들이 이게 그냥 동영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3D 공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위치를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4D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자면은 기존에는 그냥 입체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 시선에 따라 그냥 트래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4D는 이제 시계열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입체물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또 카메라 시선을 바꿔가면서 해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아, 너무 좋은 설명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시간 정보가 있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디퓨전 모델은 2D 이미지만 만들어내는데 그 2D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다시 2D에서 3D로 만드는 모델을 새로 학습을 시키는 별도의 모델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텍스트를 치면은 이미지가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그 잘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를 3D로 어떻게 못 만드나?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3D 자체를 디퓨전 모델로 만드는 시도도 있긴 한데 아직은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4D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나중에 되면은 게임 속에 정말 많은 움직이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게임뿐만이겠습니까? 뭐 동영상도 만들 수 있을 테고 영화도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 재밌는 점만 짚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디퓨전이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노이즈가 퍼져나간다라는 의미 그 자체가 이제 디퓨전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노이즈로 갔다가 지금 노이즈에서 다시 이미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어떤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되게 좋은 데서 쓴 논문일 텐데 제목에 Deep Unsupervised Learning Using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뭐 이런 요상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파파고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비평형 연력학을 이용한 심층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을 하네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연력학이라는 단어 좀 눈에 좀 띄지 않나요? 연력학에서 비롯된 어떤 이론적인 게 이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연력학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열의 이동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과 매우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기가 있다고 치면은 연기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연기 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연기 분자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이건 마치 이제 물컵에 잉크가 딱 떨어져서 퍼진 거를 다시 그 잉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고민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 않나요? 사실 자연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는 아마 나올 텐데 확률적으로 하지만 네. 매우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못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연기 분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연기 분자가 움직이는 거를 매우 확대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겠죠. 네,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바꿨다는 건 뭘 바꾼 거냐면 화면을 뒤로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아. 연기가 퍼져나갈 때랑 다시 돌아올 때를 확대를 해서 매우 짧은 시간을 보니까 구별이 잘 안 가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어떤 한 분자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지는 그냥 이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다음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신에 되게 짧은 시간일 때입니다. 시간이 짧다면 다음 위치는 그냥 동그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원 어딘가로 분자가 갈 거다라는 거죠. 이제 디퓨전이라는 네네. 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고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가는 건데 여기에도 똑같은 일을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이미지에다 노이즈를 더하는 건 쉽잖아요.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다음 위치가 결정된다는 말은 이 노이즈를 더할 때나 노이즈를 없앨 때나 둘 다 짧은 시간 안에서는 똑같은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비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만 보면은 이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로 가는 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어차피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 역과정도 똑같이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거꾸로 트래킹을 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너무 설명이 좋으시네요. 노이즈를 추가할 때도 저희가 정규 분포로 추가를 할 건데, 음. 노이즈를 뺄 때도 그거를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할 수 음.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이제 정규 분포라 함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평균과 분산을 알면은 그 분포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디퓨전 모델이 하는 일은 이 역으로 돌아갈 때의 평균과 분산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대신에 저희가 매우 짧은 시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고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가는 걸
거를 보통 1000번, 2000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노이즈를 더하는 거나 빼는 거나 둘 다 전기 분포고, 이 디퓨전 모델은 거기에 평균과 분산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는 지금 예를 들어 역으로 가는 과정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그림. 네네. 저기 각 이미지마다 지금 저 정규분포가 그려져 있는데 그 개별적인 정규분포들의 평균과 분산은 다 다른 값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하기 편하게 보통 1로 고정을 많이 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분산은 1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평균은 컴퓨터 보고 맞춰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줘라는 의미가 뭐냐면,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이 디퓨전 모델에다가 넣어주고 밑에 이제 t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타임 스텝인지 아까 보면은 과정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몇 번째인지를 같이 알려주면 이 디퓨전 모델이 평균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 하면 결국에 그게 이제 노이즈인 거고요. 노이즈를 제거해줘 하면은 냉 하고 노이즈가 이렇게 띡 나오면은 이 노이즈를 원래 이미지에서 한번 빼면은 노이즈 한 번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되게 랜덤한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노이즈 제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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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은 이미지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노이즈가 계속 제거가 되고. 이거를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지고 푼다라고 좀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했던 노이즈를 계속 제거를 해서 실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미지 분포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픽셀들은 되게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픽셀은 하나하나가 이제 RGB로 이루어져 있고, 그 RGB로 이루어진 뭐 1024 곱하기 1024짜리 어떤 이 이미지라 치면은 엄청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진들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사실 사람 사진이라 하면은 보통 얼굴 있고 눈, 코, 입 있고 머리카락 있고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어떤 영역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로 이제 가서 뽑아 보면은 저런 이미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우리 미방이잖아요, 미방. 네, 맞아요. 예, 랜덤하게 이렇게 샘플들이 이제 역으로 가는 과정이 결국 이제 디퍼런셜이니까 어떤 기울기, 방향성을 이제 계속 트래킹하면서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거꾸로 가져가는 과정을 적용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전체 노이즈를 제거해 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제거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살표들이 지금 그걸 좀 보여주고 있죠. 어디로 가면은 이제 이미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냥 노이즈 제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사진 고양이가 앉아 있는 사진이야 라고 알려줬을 때 고양이가 앉아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제거해 주면은 더 좋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하는 일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저희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어떤 컨디션을 준다라는 말이고, 네트워크가 생성을 할 때 어떤 사진인지 알려주면서 노이즈를 없애라고 시키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dx는 f 모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미분 방정식의 식입니다. 물리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이 수식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식이 이제 위너 프로세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만든 식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력학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친구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를 기술하는 어떤 그런 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거기서 비롯되었고요. 근데 원래는 이 식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 대신에 그냥 x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텍스트를 줘서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샘플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뽑고 싶어서 조건부 확률을 넣어줘서 식을 풀면 됩니다. 이게 사실 다 수학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왜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수학을 풀어서 나오는 식인 겁니다. 아무래도 노이즈를 더하고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이 디퓨전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더하다 보면 노이즈가 가득해질 거고, 그걸 다시 노이즈를 없으면 다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매우 간단한 과정을 모델을 학습을 시켜놨으니, 만약에 진짜 이미지를 노이즈로 보내놨다가 실제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는 좀 웃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쓴 논문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만든 논문 결과인데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시군네요. 아, 진짜 너무 사실적이다. 근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매직이라는 친구는 더 잘 되게 만들어놨죠. 지금 보시면은 강아지를
앉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포토샵도 이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이미지 편집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이는 이미지들이 다 이제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편집을 한 거고요. 수정을 할 때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바뀌어라 하면은 이제 말이 얼룩말이 되고 말이 고개를 내려서 있고 이런 수정들이 다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스테이블 디퓨전 나오고 9개월 만에 이런 모든 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건데 아마 1년 정도 더 지나면 진짜 저희가 이제 포토샵 같은 거 잘 안 쓰고 그냥 글 이렇게 쓱쓱 써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진 넣어주고 여기에는 뭐 넣어주고 이런 게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입력으로 받은 이미지에다가 고양이 넣어줘 하면은 고양이가 이 하얀색 영역에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사람이 챗GPT를 가지고 게임을 이제 만들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같이 쓴 사진인데 이제 챗GPT 요즘 많이 아시죠? 텍스트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데 챗GPT한테 게임 속 환경 같은 거를 알려주면서 건물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묘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결과인데 뭔가 좀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건물들이죠, 실제로.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 챗GPT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로 이미지로 저희한테 보여줄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좀 긴 텍스트를 가지고 영화처럼 만든 결과예요. 이제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글이 마구잡이로 그냥 적어놨는데 이 글을 주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고 왼쪽에 나올 동영상이 이제 그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교통량이 있는 미래형 도시에 외계 우주선이 도착하고요. 오, 카메라가 이 우주선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카메라가 앞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파란색 방에 있는 우주 비행사를 보여주는데 우주 비행사가 키보드를 타이핑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우주 비행사에게서 좀 이렇게 멀어지고 우주 비행사가 이제 키보드 내려놓고 왼쪽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좀 걷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걷고 있죠. 카메라가 우주 비행사 너머로 이제 이동을 하고 우주 비행사 뒤에 화면에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이제 파란색 물고기를 줌으로 확대합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헤엄치는 푸른 물고기를 따라서 가다가 카메라가 물속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바다와 해안선 너머에 미래형 고층 빌딩을 향해 줌이 됩니다. 좀 있으면 줌이 되겠죠. 그리고 야, 이거 카메라가 여러 창문 중 하나로 줌인이 되고요. 긴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 나옵니다. 근데 사자가 사무실 책상 위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카메라가 사무실 안에 사자 얼굴로 줌인이 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사자였어요. 그 상태로 줌아웃이 돼요. 이제 옷을 입은 사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거 이제. 네, 카메라가 이제 고층 빌딩 바깥으로 천천히 줌아웃을 하고요. 이제 현대 도시에서 석양이 지면서 영상이 끝나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글로 진짜 영화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아마 곧 오지 않을까. 네, 저도 엄청 이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와, 진짜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한 5년만 있으면 이제 내가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AI를 전공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속도감이 더 빠르게 잘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직 이 내용조차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이게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지고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고 이러면은 정말 또 이제 놀라자빠질 일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진짜로. 네, 오늘 권민기님 모시고 생성 모델 특집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봤는데요. 특히 디퓨전 모델 중심으로 이미 애플리케이션적으로 그리고 논문화된 것들도 그 결과물이 정말 놀라자빠질 정도의 상당한 아웃풋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시작한 다양한 AI 혁신들 그리고 아웃풋들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더 얼마나 놀라운 AI 모델들이 등장할지 너무나도 궁금한 권민기!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